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4월 2일 아침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4월 1일 거래였죠. 4월이 시작되면서 일단 또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또다시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전날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고, 낙폭을 줄이는 모습이 있었고, 이튿날에 오늘 상승을 합니다. 다우는 어제 1% 올랐는데 약보합으로 끝났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약보합에 끝났는데 0.8% 올라서 끝났습니다. 근데 나스닥은 막판에 올렸죠. 막판에 올리는 그런 흐름이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시간에서는 0.37% 정도 반등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아침 시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관세 문제가 이제 가장 큰 화두죠. 상호관세가 4월 2일 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반영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관세가 시작되면 불확실성은 제고되는 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시작된 것까지는 불안하지만 시작되면은 이제 어차피 맞은 거다는 해석을 할 수 있죠. 그 자체가 불확실 해소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죠. 어쨌든 상호관세에 대한 긴장감, 그게 미국을 흔들었지만 이제 그 끝이 다가오는 상황이 아니냐. 일단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때 이후에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반영될 거다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게 이제 시장이 반영되기 시작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많이 올라왔죠. 0.87% 올라온 거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트럼프가 관세를 유연성을 보인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유연성을 보일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어쨌든 관세 문제가 이제 현실로 다가온 거, 이제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다라는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은 코어 위버라는 종목이 41%를 폭등하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끌어줬어요.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그 스타트업 관련 종목인데요. 이게 이제 IPO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실패라고 그냥 저조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공모주 2억 5천만 달러를 매수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한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엔비디아 역할이 크고 여전히 인공지능은 시장의 화두이구나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어 위버라는 종목이 폭등하면서 IPO가 뭐 성공적으로 돼가는 뭐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테슬라가 급등을 했어요. 급등이라기보다는 좀 오른 거죠. 3.5% 올랐습니다. 3.5% 올랐는데 시장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1분기 출하 성적을 기다리고 있죠. 1분기 출하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시작되기 전인데 15만 대 이상 더 차량 판매를 이루었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테슬라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 테슬라에 대한 불매운동이 좀 있었습니다. 불매운동.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지 않을 거라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디버터 자산운용이라는 곳에서는 테슬라에 대해서 매도 공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사는 1.8% 올랐고 메타플로펜 같은 종목도 1.6% 정도 오르면서 나스닥을 견인해주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큰 화두가 이제 마무리되면서 실제로 진행이 되는 그 시점이 왔고, 그것은 결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좀 제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위기를 처하던, 아니면 트럼프로 인해서 미국이 위기에 처하던 할 거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맞는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렇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미국이 전 세계 우방국가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 우방국가. 근데 지금 적을 너무나 많이 만들고 있죠. 우방국가를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관세 때문에. 관세라는 것은 당연히 한 국가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서로가 맞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일방적으로 매기고 너네는 매기면 안 돼.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 왜냐면 유로존도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만든 위스키에 대해서 50% 가서 매기겠다니까 트럼프가 그럼 나는 200%로 매길 거야, 와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전쟁인 거거든요. 과거에도 무역 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끌었던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이로 인해서 시장에서 약간 고립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미국 상품을 해외에서 안 산다면 그거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럼 미국은 경기 침체가 이루어질 거고, 미국으로 기업이 들어가다가 돌아 나올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
시장이라는 그 3억 인구보다는 더 큰 시장을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쉬운 상황이 아닐 거라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나스닥과 다우를 좀 보시면 다우는 그 장중한 때 마이너스 1%까지 빠졌었어요. 살려냈네요. 그렇죠? 약간 확대해서 볼까요? 네. 마이너스 1%까지 살려냈고요. 0.33%까지 상승했네요. 했었던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마이너스 0.87%까지 갔다가 1.2%까지 갔다가 다시 0.87%로 마감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막판에 되돌릴 흐름을 좀 보인 것은 사실이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이션을 탈환할 거냐 이래서 오이션을 탈환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쉽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지수는 종목들 꼭 테슬라, 엔비디아는 봐야 됩니다. 이들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변화가 들어오거든요. 엔비디아는 오늘 1.6% 올랐네요. 그렇죠? 쌍바닥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고요. 쌍바닥으로 인정이 되려면 양봉이 하나 더 큰 게 나와야 되죠. 아니면은 요 중간값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테슬라가 오늘 장중하 때 7% 올랐었네요. 7%. 7%. 그랬다가 지금 밀렸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면 21선이 내려왔다가 누웠잖아요. 그때 그걸 돌파했다가 깨졌다가 다시 올랐기 때문에 반등의 힘이 좀 강한 게 아닐까 그 해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금값이 요즘 그 미국에서 온스당 그 많이 올랐어요. 그쵸?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는데 금값을 보시면 지금 3160불까지 갔었습니다. 3160불 다 왔습니다. 이거 기술적으로는 제가 볼 때 거의 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됐고요. 슈팅 치면은 이 슈팅이 요 위까지 가거든요. 여기까지 가느냐 여기서 끝을 낼 거냐. 그러니까 3,400불 정도까지는 제가 계속 언급했죠. 거기까지 일단 목표치가 다 됐습니다. 거기서 다 된 상황입니다. 뭐 요즘 뭐 그 골드 무슨 저축 여기에도 지금 1조 이상 뭐였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된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 3,400을 메꿀지 끝날지 이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환율이 여기에서 1370원에 끝났어요. 1370원 끝났는데 어저께 우리 본장에서 1371원 90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환율도 또 소강 상태에 또 1370원대에 전후 어저께 1360원대까지 밀렸었거든요. 60원대까지 밀렸었는데 1400 지금 70원 전후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는 공매도가 재개가 시작됐죠. 하루 만에 2조 6천억 정도의 공매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거래 금액이. 과열 종목이 43개 종목이 나왔는데요. 과열 종목이 나오면 하루가 쉰다면서요. 하루가 쉽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과열 나온 날 땡겨 올려버리면 공매도 애들이 쇼커버리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공매도로 한 43개 종목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공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그 당시에 그 공매도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만 매도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만 매도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무차입으로 했던 상황이 있어서 기울어졌다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개인들 1%밖에 공매도 안 했습니다. 1%밖에 공매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개인들은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것보다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부담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겠죠.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을 지속되고 있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저께 일단 반등에 성공했어요. 개미들은 매수를 했죠. 어제 개인들은 매수했는데 올라왔습니다. 그 개인들 샀죠. 원래 개인들만 올라왔습니다. 외국인들은 팔았죠. 기관도 샀습니다. 그렇죠? 근데 외국인만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공매도를 하면은 돌아올 수도 있다라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인들이 일단 위너가 됐어요. 근데 개인들이 이기게 된 이유는 사실은 어저께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탄핵 선고 확정, 날짜 확정. 그래서 4월 4일,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오늘 수요일이니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날 탄핵 선고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됐다 뉴스가 나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이렇게 시장 접근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 그렇게 되면 제가 아마 말씀드린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면 주가는 오를 수 있다. 각하가 되든 기가가 되든 인용이 되든. 그쵸? 근데 시간이 약간 연장되면서 4월 넘어오니까 시장이 불안해진 상태였거든요. 거기에 윗끌림한 게 미국의 관세 문제 다 엮여가지고 그저께 3% 빠졌었잖아요.
또 어저께 한 1.8% 되돌렸어요. 그럼 오늘 어떻게 될까요? 다시 올라가야 되죠. 4월 4일까지는 미국이 안 빠졌기 때문에 4월 4일 전까지는 일단 뭐 그냥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야간 선물은 약간 하락했지만 본장에선 다른 흐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국내장이 그 정시 불확실성 해소를 어떻게 봐야지. 물론 4월 2일 날 관세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도 뭐 통보가 올 거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건 그거고 어차피 제가 했잖아요. 관세 문제도 결국 시작되면은 불확실성 재고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러면 일단 시장이 뭐 악재로 다가올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런 해석을 해요. 다만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돌아올 수 있다고 했는데 돌아오지 못하는 그 상황이 좀 안타깝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그나마 괜찮죠. 왜냐면 요즘 그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의 긍정적 아닌가 이렇게 해석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